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만 91세가 된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60년 이상 노인 건강 분야를 연구하고 환자를 진료해 왔으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고 느낍니다. 젊은 시절엔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가 생길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저 역시 변화를 수용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보람됩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치과 영역 그리고 전반적인 노인 건강을 살피면서 익힌 노하우를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건 저에게는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바로 혀가 당신의 치아를 망칩니다라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니 혀가 치아를 망친다고 무슨 소린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며 느낀 점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조력자가 바로 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고 말을 하고 음식을 이리저리 섞어 삼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혀 표면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균이 서식할 수 있고 이는 치아 표면이나 잇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칫솔질, 치실, 가글,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요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혹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대, 70대 이상이 되면 치아가 시리고 잇몸이 아프고 심지어 구취가 심해져 사회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혀를 조금만 의식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이 많은 문제가 완화되거나 예방됩니다. 제가 처음 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1970년대쯤 치과 교환 문제로 내원한 분들을 살피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발전된 장비나 데이터가 많지 않았으니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세균 배양 검사를 해보고 환자분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살피는 게 전부였지요. 그러다 어떤 환자분의 입안을 살펴보면서 치아 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는데도 왜 염증과 충치가 반복되는가 궁금했습니다. 간단한 현미경 검사를 해보니 혀 표면에서 상당한 양의 세균이 발견되었고 이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치아 주변으로 옮겨가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왜 혀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현미경 검사를 해보이는데 치과 고와 함께 치과점 옹증을 주어준 기염을 이대 치검을 적혀보니 궁금해는 군데 물론 당시만 해도 혀 클리너 같은 도구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양치질만 해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의학 연구가 쌓이면서 혀가 구취와 충치,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 역시 6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2, 3년에 한 번씩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새로 나온 연구 결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치주과학회 자료에서도 혀 표면을 정기적으로 클리닝, 청소해주는 습관이 있는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주 질환과 충치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제 임상 경험을 뒷받침해 주었고 저는 많은 환자분께 혀를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말을 보고 간조하기는 노인층은 유인리는 한편 혀가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세균 문제만이 아닙니다. 혀 근육이 약해지면 침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구강 건조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침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고 치아 표면을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에 혀 운동까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입안이 더욱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세균이 자라기 쉬워지고 충치나 잇몸 질환이 가속화되지요. 저는 종종 혀는 구강의 청소부이자 침 분비를 촉진하는 엔진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80대 초반일 때 만났던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당시 환자분은 7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매우 심하고 잇몸 출혈이 잦아서 늘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도 몇 번 받으셨는데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며 한의원이나 다른 대체의학 쪽을 알아보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죠. 제가 먼저 혹시 혀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은 혀도 닦아야 하나요? 치아만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시절엔 아주 흔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진찰을 해보니 치아 상태는 사실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혀 표면이 백태로 두껍게 덮여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진찰을 해보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분은 제가 현미경으로 일부 표본을 확인해 보니 정말 세균 덩어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환자분께 혀 클리너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혀 운동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기니 부드럽게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하루 2번씩만 해보시라고 조언을 했지요. 더불어 매일 밤에는 혀 돌리기 운동, 입안에서 혀를 시계 방향으로 510번, 반시계 방향으로 510번 돌리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 뗐다 하는 간단한 동작을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치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기에 일단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처음에 2차 후 정기 검진 결과를 확인해도 확실히 치아 표면에 세균 침착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혀 관리는 환자분들에게도 매우 직관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부서지거나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치과 가도 큰 변화 없을 거야 라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적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언하긴 이릅니다. 노년기에 구강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취가 줄어들면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내 입냄새가 신경 쓰여서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구강 건강은 호흡기나 심혈관계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 잇몸 질환이나 구강 내 세균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구강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시면서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분들도 봤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단정하기엔 개인차가 있지만 전신 건강과 구강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혀가 치아를 망치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구강관리 자체가 나의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혀 관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번거롭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혀 클리너란 도구를 활용해 부드럽게 혀를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듯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여러 번 박박 긁는 것보다는 한두 번 천천히 부드럽게 훑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게 긁으면 미세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닦은 뒤에 가볍게 물로 헹구거나 하나 무알코올성 가글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개운하고 세균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닦은 뒤에 가볍게 물로 헹구거나 하고 세균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혀를 닦은 뒤에 가볍게 물로 헹구거나 하나 무알코올성 가글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혀 근육 운동입니다. 이것도 큰 비용이나 장비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입안을 닫고 혀를 볼 안쪽, 입술 안쪽, 치아 뒤쪽을 부드럽게 누르거나 돌려주는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5초씩 반복하거나 숟가락을 혀로 살짝 밀어내는 동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혀 근육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분씩 꾸준히 하면 혀 근력이 좋아지고 침 분비가 활발해지며 구강 건조증도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때때로 나는 이미 70대 후반인데 새삼스럽게 이런 걸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며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 연세가 91세입니다. 저도 60대, 70대, 80대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80대 후반에 제 조언을 듣고 혀 운동과 구강 관리를 시작하신 분 중에 1년, 2년 사이에 치아 상태가 크게 좋아져서 틀니로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되신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원래 치아로 돌아가는 건 힘들지만 관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삶의 질이 높은 1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삶의 질이 높은
이처럼 혀를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남아있는 치아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과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 하시거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입니다. 저 역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들러 간단한 스케일링과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저 자신이 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꾸준히 점검하기도 하지요. 또 저는 구강 건강이 전신 면역력과 관계가 깊다고 믿습니다. 치과적 치료 연구 논문을 종합해 보면은 노인분들이 구강 관리를 잘하여 구취나 염증이 줄어들수록 식욕이 좋아지고 영양 섭취가 고루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영양이 개선되면 체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치아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김치 같은 채소류도 거의 못 드시고 고기도 엄두를 못 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삼키다가 살에 들리는 경우가 잦아 이젠 죽만 먹겠다라고 체념했던 분도 있었지요.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귀찮아지기 쉬운데 이럴 때는 함께 도전하기 방식을 추천합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들 중에 우리 함께 혀 운동 30일 챌린지를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늘 혀 운동 했어? 혀 클리너로 닦는 건 잊지 않았지? 하고 서로 체크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햇슨 혀 운동이라는 메모 알람을 설정해 놓거나 저녁 10시에 혀 클리닝하고 자자 같은 알림을 띄우면 까먹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혀 운동과 혀 클리닝을 시작하면서 곁들여 하시면 좋은 것이 바로 잇몸 마사지와 치실 사용입니다. 양치질 때 치아면만 닦지 마시고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주면 좋습니다. 한편 치실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관리하면 충치와 잇몸 염증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치실 사용을 습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손이 떨려서 잘 안 되었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아졌습니다. 치실을 쓸 때 혀끝으로 어디가 깨끗해졌는지 혹시 시린 부위는 없는지 가볍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혀와 치아, 잇몸을 종합적으로 보살피면 노년에도 음식 맛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입냄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웃을 때 치아가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가끔 손주들과 외식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죠. 저는 한창 진료에 열중했던 50대 시절보다 지금이 더 편안하고 또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릎이나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는 예전만 못하지만 최소한 음식 먹을 때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물론 무릎이나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는 예전만 못하지만 최소한 음식 먹을 때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구강 관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혀가 치아를 망친다라는 말을 처음 내뱉었을 때 주변 동료 의사들조차 조금은 지나친 표현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이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 혀가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제가 이제 혀 관리 잘해야겠어요 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저의 표현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구나 싶습니다. 물론 혀가 악의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혀 자체는 구강과 전신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다만 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때는 해롭다는 전신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였구나 싶습니다. 저는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였구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였구나. 저는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의 전원적이 오다쏘. 저는 건강에 없어서는 저는 건강에 긍정적의 빠리비온. 해외에서도 이미 텅 클리닝이 구강위생 관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미국 치과의사 협회, ADNA, 캐나다 치주학회 등에서도 혀 표면의 세균이 치주염, 충치, 구취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강위생용품이 다양해지면서 혀 클리너나 혀 스크레이퍼가 보급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것은 피하고 내 입안에 맞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늦게라도 올바른 관리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은 우리 몸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조금씩 입냄새가 줄어든다, 시린 치아가 덜해진다, 음식 맛이 잘 느껴진다와 같은 변화를 느끼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되지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운동이나 다른 건강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또 다른 습관도 시작하기 수월해지니까요. 최근엔 구강 미생물총,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장내 미생물총만큼이나 입안의 미생물 생태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테면 혀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명한 사실은 혀를 더럽게 방치하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는 치아와 잇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혀 생태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혀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셨다면 우선 첫 단계로 하루 일과 중 언제 혀를 닦을지 언제 혀 운동을 할지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세안 후 칫솔질할 때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한번 닦고 저녁엔 자기 전에 5분 정도 혀 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식입니다. 그리고 일을 적어두거나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2주 뒤나 한 달 뒤에 한 번씩 내가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일기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구취가 줄었거나 치아가 시린 정도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환자분들 대하다 보면 이런 작은 변화를 극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항상 텁텁하고 쓰레기가 잔뜩 낀 것 같았는데 이제는 꽤 개운하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엔 가족들이 입냄새가 좀 심해라고 말했는데 이젠 별말이 없는 걸 보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피드백을 듣는 게 저에겐 큰 기쁨이고 또 제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물론 모든 문제를 혀 관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치아가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잇몸이 심각하게 녹아들어간 상황이라면 당연히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나 틀니 등 보철 치료가 요구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혀와 구강 전반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혀 관리를 병행하면 임플란트 주변부의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어 추가로 혀 돌리기 운동이 진짜로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혀 돌리기 운동은 혀 근육을 여러 방향으로 고루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혀는 입안에서 꽤 넓은 범위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화되어 침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발음이 뭉개지거나 음식물을 제대로 섞어 삼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혀 돌리기 운동을 하면 이 근육들이 자극받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샘 활동도 좀 더 활발해집니다. 저도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혀를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살짝 뻐근하면서도 입안이 또 혀끝 올리기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혀끝을 입천장 경구개 쪽에 부드럽게 붙였다 떼는 동작인데 이 역시 혀 근육을 활성화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TV를 볼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할 때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5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효과치고는 꽤 쏠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해온 이 혀 관리 방법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혀 클리닝을 중요시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의 구강 내 독소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통 지식을 민간요법쯤으로 치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치의학이 발전하면서 비로소 과학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정식으로 권장할 만한 관리법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아주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선조들이 부분적으로 활용해온 전통을 현대의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구강 건강만큼 이 말이 잘 들어맞는 분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미 치아가 몇 개 빠졌거나 잇몸이 많이 상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혀 관리와 구강 관리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시작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꾸준히 습관화하면 분명히 예전보다 개선된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91세인 제가 매일 혀 운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한 예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도 아침을 먹고 난 뒤에 혀 클리너로 살짝 혀를 닦아냈습니다.
그 후 물을 충분히 마시고 2, 3분 정도 혀 돌리기와 혀끝 올리기와 아직도 닷겁 난 뒤에 입안이 개운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루틴 하나가 저의 노년 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첫째, 혀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혀 표면의 세균과 플라크가 치아나 잇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혀 운동을 통해 침 분비를 촉진하고 구강 건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늦었다고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시라는 권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 관리가 정착되면 식사 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고 구취가 줄어들며 노년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소한 습관 변화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자체가 큰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처음엔 혀를 닦는 게 어색해, 햇바닥에 뭘 대는 게 불쾌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이걸 안 하면 개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습관화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신 뒤에는 꼭 한번 치과나 구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께 요즘 혀 관리를 하고 있다, 입안 상태가 나아졌는지 봐달라고 말씀드리면 분명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직 대단히 심각한 치아 문제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혀 관리를 시작하셔서 노년기가 올 때까지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혀 관리가 어렵거나 위험한 건 전혀 아니니까요. 오히려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예방법입니다.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내가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 역시 큰 힘을 받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은 팁이나 또 다른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혀가 당신의 치아를 망칩니다 라는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조금 자극적인 표현 같지만 그 이면에는 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녹여내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혀를 닦고 잠들기 전 혀 운동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쯤 자신의 구강 상태를 거울로 꼼꼼히 살펴보는 작은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분명 몸이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 건강 정보, 특히 구강 관리뿐 아니라 운동, 영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91세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심지어 저처럼 90대라도 지금부터 혀 운동을 시작하고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하루 5분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분명 의미 있는 개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현장에서 배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몸을 내가 아끼고 보살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완벽히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 이제 직접 마음을 내어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다소 길었지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혀가 치아를 망치지 않도록 오히려 혀가 치아를 지키도록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